네, 11시 구간 핫하게 뜨고 있는 투자 알고리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DB금융투자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PB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다음 대장주, 다음 주도 섹터거든요.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반도체입니다. 저희 어제는 조선방산을 먼저 했는데 오늘 반도체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메모리 가격 상승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특히 또 오늘도 시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슬금슬금 반등을 시작하는 것일지 궁금한데 반도체 쪽은 지금 매수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살짝 올랐다가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후공정, 전공정 업체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도 안 남긴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라든지 HBM이라든지 조금 한국 시장과 다른 좀 어려운 반도체 시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디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고 이 시선이 앞으로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면은 지금 미국장에서 조금 좀 씁쓸함을 맛보셨던 분들이 국장으로 돌아올 때 먼저 눈이 가는 곳이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부터 오르고 있는 이런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또는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그걸 비롯해서 아예 티어그룹까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보다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메모리나 전공정 쪽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HBM 혹은 후공정 장비단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다음 주에 아마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큰 이벤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전에는 지금 물론 HBM이 주가 상승이나 주가 탄력은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HBM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은 좀 한정적이었다. 다만 국가 기관 산업으로 지금까지 크게 키워왔던 반도체 업체들은 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지만 이번 기회를 필두로 또는 이제 핸드폰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한다면은 그 훈풍이 다른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GTC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에 드디어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29만 원, 3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상단 거기까지 열어둬도 괜찮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량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지난해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네.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조금 구별이 될 수도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큰 모멘텀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25만 원 선까지 충분히 터치를 했다가 살짝 반납하는 모습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면은 레포트와 마찬가지로 한 29만 원, 30만 원 선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HBM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HBM을 좀 선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쭉 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30만 원 상단까지 열어두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25만 원 선 돌파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하이닉스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그 단독 보도가 한 30분 전쯤 나왔어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TC본더 공급하기로 했다. 30대 정도 계약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원래 독점 계약하고 있었는데 한화 비전이 계약 따냈다. 이런 소식 나오니까 지금 두 종목의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 다 예상했던 흐름이잖아요. 만약에 한화가 치고 올라오면 경쟁 구도 때문에 한미 주가 떨어질 거다. 이 두 기업 업체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저도 방금 여기 와서 기사를 좀 보게 되었는데 초도 물량 10대가 들어갈 거고 올해 많으면 50대 정도가 필요하고 그중에 30대까지도 하나 쪽으로 물량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TC 본더 같은 경우는 HBM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도 저 기사를 접하자마자 한화 쪽 그런 기사들보다 한미반도체 먼저 주가를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조금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난 것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기사에 대한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은 지금 좀 섣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 TC 본더 같은 경우에도 아마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는 한 5, 60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초도 물량 10대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과연 20, 30대 이상을 저 하나 쪽으로 넘겨주고 또는 그 수율이 나올 수 있는지는 아마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판정을 하기 이르다라고 보셨고요. 이슈는 조금 더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조선 방산이고요.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흐름이 최근에는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실상부 주도 섹터로서의 그 자리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횡보할 때 오히려 접근하는 게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적정 주가냐 아니냐라는 질문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갈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주 많이 오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반도체 업종도 그 안에서 전공정, 후공정, 패키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군 군함 쪽 MRO로 대표되는 곳도 있고, LNG 선으로 대표되는 업종에서도 잘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또 아예 고부가 같이 상선을 좀 잘하는 회사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를 아예 만드는 큰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다 반영이 되었고, 네. 두 번째 이제 부가가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주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 업종에서 주가가 순환매로 돌아갈 때 그쪽에서 납품을 주로 하는 부품 업체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LNG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물론 제철 쪽도 보셔야 되겠지만 결국엔 LNG선을 운반하는 것도 결국에는 배 역할을 볼 수가 있어서 LNG 운반선 쪽도 시선을 놓치시면 안 된다. 네. 마찬가지로 방산도 지금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제 정세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실적이 찍히는 쪽은 가스관보다는 LNG 운반선 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방산도 폴란드 2차 계약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그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함께 챙겨보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요. 로봇입니다. 이번 주 3거래일 연속으로 로봇 섹터 반등해주고 있고요. 반등을 했어도 지금 여전히 접근 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 고점에서 굉장히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20-30% 정도.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 볼까요? 아니면 오늘 강한 뭐 액추에이터 쪽, 하이젠 R&M이라든지 이쪽으로 볼까요? 네, 어차피 오늘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작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 레인보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티 로보틱스, 유진 로봇 같은 저희가 알고 있던 원래 로봇 종목들을 빼놓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중 가장 컸던 거는 결국 중국 쪽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 로봇을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관련 종목과 대기업 간의 어떻게 보면 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인보 로보틱스는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SK 쪽에서 투자하는 유로보틱스라든지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사에서도 투자를 이어나가는, 현대차에서 투자하는 뭐 보스톤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순풍이 충분히 분다면은 이 순환매 시장에서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기회가 온다. 그러면 로봇주 안에서는 뭐 대장을 봐야 되나요? 오늘 탄력이 좋은 중소형 쪽을 봐야 되나요? 오늘 탄력이 좋은 중소형 주들은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일단 두시고 네. 다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많이 나온 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다음 순환매를 노려보는 것도 어떠실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대되는 주도주는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데다가 4월에 AACR 있거든요. 보통 암학회 전에 한번 순환매 돌면서 움직이는 것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접근 방법, 접근 기회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라든지 제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좀 고려하시고 바이오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임상 통과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로밖에 치우쳐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상 통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임상이 통과되는 날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와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제약으로 회사에서 그 약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어떤 제조업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학회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이오테크 회사들 또는 바이오 회사들을 살펴보시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여기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조금 투자 비중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거나 조금 위험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호재 기사가 좀 많이 나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쏠리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두어 가지 또는 한 가지만 몰아서 많이 투자하시기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가 여기서 이제 수익을 좀 내시면서 다음 종목을 찾아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비님은 그 알테오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드디어 40만 원 터치 다시 한번 했거든요. 3월 달 내에 뭐 대규모 빅딜 있을 거다라는 루머도 돌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이제 시총 1위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의 급등세 어떤 의미를 담아두고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도 한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순환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2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을 때 그럼 어디가 과연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에서 착안했을 때 아마 바이오주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에 좀 투자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하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6%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윗꼬리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또는 다음 주까지는 바이오 쪽 순풍이 불 것 같고 알테오젠 관련돼서 루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들리는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쪽 순풍이 불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 주도주 한번 탐색을 해봤고요. 다음 알고리즘은요. 2차 전지 준비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상승 종목 굉장히 많고요. 삼성 SDI 쪽에서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2조 규모의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돈 유상증자 받아서 뭐 공장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에 투자하고 허투루 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관세 회피랑 유럽 정책 수혜랑 요거 좀 포커스 맞춰서 삼성 SDI가 움직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악재로 인식하고 이제 주가 자체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결국에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이거에 대한 자금은 슈퍼사이클을 대비한다라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전고체 관련 업종들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 어떻게 보면 전력 저장 장치 쪽에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2조 규모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준비하는 미래 시장에서 이제는 2차 전지가 조금 오래 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가 2.75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성장하는 종목들, 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종목들이 관심을 받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중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추가해서 2차 전지 업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도 접근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다음 키워드 전고체거든요. 전고체 단 오늘 탄력이 좋으니까 조금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봐야 될까요? 네, 딱 2차 전지 업종에서 전고체만을 딱 띄워내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전고체 시장에서 두각을 많이 보고 있는 회사들이 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 먼저 원통형 전지 이외에도 전고체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오늘 공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2조가량의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주가는 오늘 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19만 원대 정도라면은 만약에 2차 전지가 저희 예상대로 지금 다시 캐즘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생산 쪽으로
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받아보신다면은 네. 지금부터가 2차 전지에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실적인데 2차 전지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이기도 합니다. LG엔솔이 어제 흑자 전환 전망 소식이 나왔고요. 다만 2차 전지 소재단은 1분기까지는 조금 쇼크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이제 2, 3분기 정도부터 반등 시작한다라는 여론을 보았을 때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씻어내도 되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아직 1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시기상 좋고, 왜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 공시 이후에 봐도 충분히 늦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상 밖 실적 호조인 거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2차 전지 전방 산업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물론 2차 전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넘어가는 사업 보고서에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2분기 전망이 나올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실적보다는 이제 가이던스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관세입니다. 그 트럼프발 공매도인데요. 자, 공매도는 일단 2차 전지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 공매도 재개되면 쇼커버 물량 들어올 거다. 3월 3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근데 공매도 관련해서 기사가 좀 많이 나와서 레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공매도 왔다 갔다, 공매도 다시 재개할 때 그 시점 전후 1, 2주 동안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이 좀 좋다라는 레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공매도 재개 전에 2차 전지가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그 나머지 이런 자금들이 2차 전지로 몰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선별 조건으로는 2차 전지 업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이다라는 포인트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발 우려입니다. 관세. 그리고 IRA 폐지는 일단은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다 많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21명이 반대 중이라서 IRA 폐지는 사실상 어렵고 AMPC도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쪽 그래도 미국발 악재는 조금 지워낸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를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다만 공화당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이런 2차 전지 공장들 또는 반도체 공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반대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불안은 물론 충분히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2차 전지 생산 위치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위기는 2차 전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차 전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쪽 또는 미국 정치 쪽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은 지금부터도 살펴보셔야 국내 시장 전체 주식시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